전에 세 번 나오면 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증금. 민법에는 보증금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만 보증금 나와요. 자,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월세 못 내면 까고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자, 2번. 임대차 종료 후에는 밀린 월세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돼요. 그래서 주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 살았다. 이 사람이 4달치 200만 원 연체했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 돌려줘요? 800만 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공제됩니다. 자, 보증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의 기억이에요. 기억 별 3개. 3번의 기억만 하면 돼요. 보증금은. 자, 기억을 하려면 일단 3번을 해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즉 기간 중에는 밀린 월세가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외워져요. 월세 100, 보증금 1,000만 원에 얘가 대학생이 살고 있다. 이놈이 4달치 월세 400을 연체했다. 벌써 4달째 못 내고 있어요. 자, 기간이 2년이고 아직 기간 중이에요. 기간 중에는 주인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400만 원을 주인이 까지 않는 한 까지지 않아요. 자, 끝난 후에는 당연히 까죠. 하지만 기간 중에는 주인이 너 인마 왜 4달 동안 월세 벌써 400 밀렸잖아. 주인이 까지지 않는 한 까지지 않고 여전히 밀린 월세 연체 차임 채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밀린 연체 차임은 주인이 깝니다 하지 않는 한 계속 채무는 존재해요. 그래서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을 이해하고 외울 거예요. 보증금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 이거고 정답 지문이에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자, 임차인은 주인이 빨리 밀린 월세 400 4달치 주세요 하니까 세입자 임차인이 주인 보증금 있잖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서 400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나 못 줘. 밀린 월세 주는 거 거절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주인이 밀린 월세 400 달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이러는 거예요. 주인 보증금 있잖아. 보증금 있으니까 나 안 줄 거야. 못합니다. 주인이 밀린 월세 청구하면 여전히 주인이 까지 않는 한은 연체 차임 채무는 400만 채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임대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주인이 밀린 월세 달라고 할 때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 주는 거 거절할 수는 없다. 즉 줘라 그 말이야. 줘라. 밀린 월세 줘라.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나 안 줄 거야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까지 않는 한 여전히 밀린 연체 차임 채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하는 거 거절할 수는 없다. 거절할 수 있다로 장난치겠죠. 자, 4번.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할 거고. 자, 5번.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우리 했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자, 기억니은 득은 이해하면 돼요. 5번을 바탕으로. 자, 5번은 동시항변권에서 해야 되니까 별 3개 하시고 5번에 별 3개 하시고 기억니은 득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동시항변권에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보증금 못 받으면 이사 안 갑니다. 자, 이거 동시항변권에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불법 아닙니다. 따라서 주인은 불법 점유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어요. 항상 권리기에 사용하면 불법 아닙니다. 이해됐어? 자, 하지만 월세는 내면서 버텨라 그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못 받아서 계속 삽니다. 자, 사용수익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게 월세예요. 사용수익 이득 월세는 부당이득 반환해라. 하지만 디귿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동시항변권으로 계속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떠요.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안 주니까 버티는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친구 집 가서 살아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득이 없죠. 그러면 차임상당 월세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어요. 이미 니은하고 디귿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다 있어요. 그죠? 민법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중간에 다 단어가 보여요. 사용해서 얻은 이득이 있죠? 돌려줘야지. 디귿 사용 안 해서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는 없겠죠. 됐죠? 자, 오른쪽 임대차 종료 안 중요합니다. 끝났어요. 표면적 강행규정 넘어갑니다. 표면적 강행규정 이미 했어요. 부속물, 지상물. 하나 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과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됩니다. 세입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월세죠. 월세 관련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 따라서 월세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에 관한 규정 월세죠. 편면적 강행이죠. 절반이 일부 날라가면 태풍이 월세 깎아주세요. 아까 할 수 있었죠. 이것도 불리한 특약 무효. 2달치 월세 못 내야 쫓겨납니다. 이익이 차임 연체 해지. 이것도 차임 나왔죠. 차임 뭐가 보여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차임이 보이잖아요. 차임이 나오면 임차인의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조문들은 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월세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예요. 그래서 1번에 별 3개 하시고 편면적 강행규정은 부속물 아까 했죠? 불리한 특약 무효, 지상물 불리한 특약 무효,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감액 월세 차임, 두 번째 태풍 절반 날려서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차임 나왔어요. 이익이 차임 연체 해지 규정 이것도 차임 나왔죠. 차임 나오면 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게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차임 나왔죠. 무효. 니은 연체 차임액이 일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자, 차임 나왔죠. 무효. 해당 규정은 표면적 강행 규정. 무슨 말일까? 우리 법은 2달치 월세 못 내야 쫓겨납니다. 이익이 차임 연체. 하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정해놔. 너 밀리는 월세 한 달치만 밀려도 나 너 쫓아낼 거야. 이 특약. 무효입니다. 임차인에 불리하죠? 월세, 차임 관련 불리한 특약 무조건 무효. 해당 법조는 표면적 강행 규정. 자, 디귿. 디귿은 차임이 없어요. 자, 봐요.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이게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한번 찍을 수 있어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자, 여기서 한번 느껴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약 걸었느냐? 너는 해지하지 마. 나만 해지할 거야. 이거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기간 정함이 없는데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느낌 가져봐. 무효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조문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느끼면 돼요. 임차인한테 좀 불리한 것 같다. 무효입니다. 대신 뭘 외우느냐? 2번을 이걸요. 이거. 교재는 없네. 비용. 불리해도 유효. 강규정 아니에요. 임차권 양도 전대 규정. 아까 다 했죠. 비용은 임의 규정. 양도 전대 규정도 임의 규정. 표면적 강행 규정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중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는 정답 지문 비용, 임차권 양도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실히 하면 돼요. 비용하고 거기 없죠. 비용하고 임차권 양도 전대 규정은 표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비용 포기 특약 불리해도 유효, 임차권 양도 전대 규정도 유효. 그래서 무단 전대차도 유효가 되는 거. 강행 규정 아니니까. 자, 2번이 기억만 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부속물은 안 돼요. 부속물은. 하지만 비용 규정은 적용됩니다. 하룻밤 콘도 투숙했어요. 부속물 에어컨 사세요. 안 됩니다. 아까 했죠? 부속물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필요비 보일러 고쳤다. 뭔가 수리했다. 그러면 비용은 하룻밤 투숙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콘도 투숙객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비용 상한 청구 규정은 적용된다예요. 된다. 그래서 항상 비용은 실비. 도둑놈, 악의점유자도 비용청 인정되죠? 도둑놈도 인정돼요. 아니 도둑놈도 인정해 주는데 하룻밤 콘도 투숙객한테도 비용 청구 인정해 줍니다. 오로지 안 되는 놈. 전세권 필요비. 전세권자 필요비만 안 돼요.
그다음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 안 돼요. 비용 안 되는 놈이 이 두 놈이에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 꼭 외우시고 전세권자 네 돈으로 네가 고쳐. 전세권자에게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두 케이스 외에는 다 비용은 인정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밀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임대차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제 특별법으로 갑니다. 특별법. 자, 특별법. 이제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 6월 29일 날 특강이 있죠. 그러면 제가 지문을 페이지가 A4로 약 70페이지 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재가 100 몇 페이지죠? 200페이지죠. 필수서가 200페이지인데 이 핵심 지문 정리서는 약 69 정도 돼. 70페이지. 200페이지를 70% 줄여버렸고 여기에는 별 3개, 5개 중 그래도 더 중요한 별 3개, 5개만 있어요. 그 다음 옳은 지문이 있고 장난치고 정답 지문은 할 수 있다 없다를 이 경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 수 없다. 이렇게 괄호를 해놔요. 괄호가 있는 지문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장난을 치고 정답 지문이니까. 그래서 한 30% 정도가 이 모든 지문이 약 1000개쯤 되는데 1000개 지문 중 약 30%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괄호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여러분 안 헷갈리게 답은 다 뒤쪽에 있어요. 뒤에. 이 앞 지문은 이 경우 할 수 없는데 있다. 실제 우리 기출이 장난친 그 지문이에요. 그러면 아니지. 이 경우에는 없다로 끝나야지. 이 경우 할 수 없다. 뒤에 있다. 그러면 답은 있다예요. 이 경우 할 수 없다고? 이게 우리 실제 기출 지문. 정답 지문. 아니야. 이 단어 같으면 있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직접이 나오면 없다로 끝나야 되고 대위로 나오면 있다로 끝나고 그런 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가장 중요한 무단전대에서 이놈이 왕별이죠. 그러면 무단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내놓는다고. 그러면 아니지. 전속하는 한 병한테 또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로 해야지. 그래서 괄호로 된 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양이 200에서 70페이지 줄었고 70에서 다시 30, 20페이지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달달달 하면 60점 밑으로 맞으려고 해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확 줄여줬으니까 특강 들으시고 그 다음 그 특강 오실 때 녹음기 설치해서 와요. 녹음시켜요. 녹음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들어. 그러면은 남은 기간 7, 8, 9, 10, 4달 동안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지문들을 계속 듣고 따라하고 하면은 위법 점수는 특별히 책상에서는 문제만 푸는 거고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따라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괄호에 있는 것만큼 우리 정답 지문 왕별은 다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괄호가 없는 지문은 별 3개짜리예요. 근데 괄호가 있다. 그건 별 3개 중 더 중요한 별 3개. 그 다음에 왕별은 거의 다 이렇게 우리 X지문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있다 없다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 이 훈련을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특별법 갑니다. 특별법. 그래서 핸드폰에 녹음기 그 설치해가지고 와서 키고 특강을 듣는 거예요. 그럼 따로 녹음 안 해도 되죠? 그럼 좋지. 민법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요. 그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근데 아직도 녹음 안 하셨더라고. 예전에 요약 정리해 준 거. 옛날에 요약 정리해 준 거. 녹음 하신 분? 1월달, 3월달에 제가 죽어라고 아침에 정리해 준 거. 녹음하신 분 핸드폰에. 손 들어봐. 진짜 확인해 볼게. 응? 아, 그래요? 사무실 줘요? 그래? 누가 한 분이 해줬나?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다 가서 그 USB에서 해요. 그래서 그거 녹음해 놓고 정말 들어요. 거기에 다 우리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듣고 특강 8시간짜리 그 남은 기간 들으면 민법 점수 진짜 잘 나와요. 항상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레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다른 과목도 당연히 다 중요하죠. 다른 과목도 그런 식으로.
엑기스만 하니까 특강은 양을 확 줄여줘요. 양을. 오케이. 자, 특별로 갑니다. 오늘은 주택 조금 해야겠죠.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 자, 주택, 상가, 가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이게 민사에 관한 특별법 5가지 법. 여기서 6문제 나와요. 6문제. 자, 주택 2문제 또는 실명법이 2문제 나와요. 예전에는 실명법이 80% 2문제 나왔는데 31회 이후 주택이 2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택도 2문제, 실명법도 2문제, 둘 중 하나가 2문제 나와요. 나머지는 거의 하나 나와요. 그러면 주택 갑니다. 주택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목차는 존속기간,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존속기간,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먼저 거주 안정 2년 보장해 줍니다. 대항 요건 갖추면 중간에 쫓겨가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한테도 들이댈 수 있는 대항력을 줍니다. 대항 요건은 뭐예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 다음에 피 같은 내 보증금,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제끼고 우선 변제권 줍니다. 또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도 줍니다. 주택 임차인을 위한 보장치들이에요. 또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 받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주택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대상은 주택일 거고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거주 안정 기본 2년 보장해 주죠. 그 다음에 중간에 제3자 새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대항력 줍니다. 경매로 날아가도 경매 매각대금에서 지보증금 우선 챙겨줍니다. 우선 변제. 선바도 제끼고 소액 임차 요건을 갖췄으면 5,500만 원 먼저 서울기준 줍니다. 이게 이제 기초 목차예요. 주임법은 존속기간, 여기는 법조문이 주로 나오고 여기는 대부분 판례 법조문 같이 나와요. 그래서 법조문 플러스 대부분 판례. 주임법은 먼저 법조문을 먼저 해야 되고 이건 기초예요. 법조문은 기초니까 다 맞춰야 되고 OX 골라야 되고 대부분 판례에서 쉬운 판례가 있고 좀 어려운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판례까지는 하고 어려운 판례는 선택을 하세요. 하실 분 하시고 그냥 버려버려요. 어쩔 수 없어. 주임법이 2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내고 한 문제는 틀리라고 내요. 난이도 상으로 내요. 실명법도 마찬가지요. 2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게 하고 한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내요. 틀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조문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 어려운 판례에서 실수하는 거 어차피 틀리라고 냈기 때문에 틀려줘도 상관없는데 맞히라고 한 한 문제를 틀려버리면 이것도 못 맞히지. 난이도 상이니까. 그럼 둘 다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초사항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판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강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적용 범위 가장 안 중요하죠. 자, 주택 임대차에 작동됩니다. 자, 2번부터 가는 거죠. 미등기 모가 주택도 작동됩니다. 세트죠. 미등기 모가 건물 다 보호해 줍니다. 그다음 주택 밑에 있는 대지에도 적용됩니다. 여기가 별 3개예요.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밑에 있는 토지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챙겨줘요. 그래서 주택 밑에 있는 대지에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자, 4번 미등기 전세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5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어요. 현재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에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임법 적용됩니다. 자, 6번 두 번째 질문 오른쪽 봐요.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해요. 이것도 임대차죠. 그러니까 꼭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 아니어도 주임법 적용된다. 소유자 아니어도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나면 돼요. 그다음에 모든 규정이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는 표면적 강행 규정은 일부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전부 표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임차인이 분리하면 다 무효가 됩니다. 자, 적용 안 되는 놈 1번이 별 3개죠. 하루평 콘도 일시 사용 임대차 명백하다. 주임법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임법하고 상임법 두 군데에서 종종 나와요. 2번 법인 자연인이 아닌 법인 작동 안 됩니다. 그 우리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법인의 경우는 회사죠. 회사 법인한테는 작동 안 돼. 하지만 예외 기업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회사. 자, LH가 선정한 입주자가 삽니다. 이 입주자를 위해 LH 법인한테 작동시켜 줍니다. 대항력 취득. 또 중소기업 작은 회사가 직원을 위해 사택 임대차로 얻었나요? 직원 사택으로 쓰게 하죠. 이 직원을 위해 중소기업 회사한테도 이 법인에게도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외. 자, 민법은 잘 안 나와요. 이제 존속기간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민법이 나오는 거예요. 존속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법 조문이에요. 자, 주임법 특별법부터는 말미에 괄호 열고 대판 괄호 닫고 이게 없으면 다 법 조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민법은 법 조문을 교재에 다 담아놨는데 특별법 5개 법에는 법 조문을 안 담아놨느냐? 특별법 법 조문은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다 준용 규정이야. 몇 조를 준용한다, 몇 조를 준용. 그러니까 법 조문 읽으면 돌아버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서 특별법에는 아예 법조문 제가 안 박는 거야. 볼수록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법조문이고 뭐가 대법원 판례냐 구별하는 것은 마지막에 대법원 판례, 대판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고 마지막에 그게 없으면 다 법조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존속기간은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1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혹은 2년 미만 1년으로 계약했어요. 그래도 2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임차인한테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임차인만큼은 1년 계약했어도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나오면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임차인한테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저렇게 장난쳐요. 임대인은 넣어놓고 임대인도 2년 미만으로 정한 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하면 X지문이 돼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걸로 본다. 이 조문이 7번 나왔어요. 7번. 맞는 지문으로 한 번도 장난을 친 적이 없어요. 옳은 지문으로 그냥 먹는 지문이요. 자, 다음 페이지. 묵시갱신. 자, 1번. 묵시갱신은 법정갱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전 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누가 봐요? 법이 본다. 이게 묵시갱신, 법정갱신이에요. 자, 중요한 건 2번 기억 3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번 기억 3번이 그래서 별이 들어갔을 거예요. 묵시갱신된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묵시갱신돼도 2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민법 임대차는 묵시갱신되면 아까 기간은 정함이 없죠? 근데 특별법은 달라져. 2년 보장. 하지만 기억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 후 효력이 발생한다. 3달. 그래서 여기서도 임차인 자리를 장난쳐요. 이 경우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 임대인은 선택권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는 거. 이 두 가지 잡아야 되고. 자, 3번. 임차인이 이기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대요. 느낌 왔죠? 잘못한 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세트로 밀면 되고. 자, 이렇게 2년 보장되구나. 잘못한 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구나. 작년 지문 곤란했겠죠? 곤란한다고. 이런 건 난이도 하니까. 이런 건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지금 안 해요. 자, 쭉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할 만한 걸 지금 오늘은 할 거예요. 대법원 판례 어려운 건 안 할 거고 쭉 주임법 스크린 할 거예요. 1번.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사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 사유 시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 6달부터 2달 묵시갱신하고 같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 하지만 2번.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9가지 경우에는 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거 상임법에서 공부하고 그대로 들이대면 돼요. 같이. 상임법하고 다른 게 기억, 이응이에요. 이 두 가지만 주임법 하면 돼요. 나머지는 상임법에서 어차피 하니까 그걸로 똑같아요. 거절 사유가. 기억.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자, 잘못했죠? 2달치 월세 못 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응. 존속, 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즉 주인이 제가 들어가 살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할 수
있다. 그게 거절 사유. 나머지는 상임법에서 할 거예요. 자, 3번이 중요하죠. 임차인은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한 번밖에 못 씁니다. 1회 한해서만. 1회 한해서만. 상임법은 10년 내의 기간에 살 수 있거든요. 여기는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갱신이 될 거예요. 갱신될 때 다시 2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4번하고 기억은 저 위에 묵시갱신 2번 기억하고 똑같아요. 다시 2년 보장된다는 거. 하지만 기억! 또 이 경우 임차인한테는 선택권을 줘요. 아까 똑같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겨요.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민법은. 자, 중개사법에도 주임법, 실명법이 있죠. 자, 중개사법하고 겹치는 게 주택, 상가, 실명법이 겹쳐요. 특별법. 중개사법 시험 지문하고 민법 지문이 달라요. 타겟가 달라. 민법은 대부분 판례, 중요한 기초를 묻는 거고 주임법은 기퉁이를 물어. 숫자를 물어. 그런 2차 과목은 시험 출제 대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기본은 같대 완전히 지문 내용이 달라요. 민법은 대부분 판례를 알아야 되고 중개사법, 주임법은 기퉁이 법 조문까지 막 알아야 돼. 그럼 뭐가 더 좋다? 민법이 더 좋다. 민법이 더 쉬워요. 중개사법이 더 어렵다고. 거기는 기퉁이까지 막 다 외워야 돼. 금액도 외워야 되고 돌아버리지. 민법은 큰 틀에서 기본 법 조문 외우되 판례는 중심 단어 잡고 막 있다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사법이 더 힘든 거예요. 자, 오른쪽 대항력. 대항력권 인도 플러스 주민 등록을 받아라. 주민 등록. 이게 주임법이 요구한 세입자한테 요구한 제3자에 들일 수 있는 대항력권이에요. 인도 이사 들어가라. 주민등록 전입신고해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된 걸로 본다. 자, 인도에서 할 게 1번의 기억이에요. 세트.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포함. 자, 기억. 임차인이 의리. 항상 머리 사람 넣어요. 임차인 오른쪽 놈 우리 주인 허락 얻어 병한테 전대차합니다. 자, 전대차한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적법 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박아야 임차인 의리 대항력 취득합니다. 자, 누가 주민등록 박으래요? 전차인이 박아야 돼요. 전체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주민등록 꽂아야 임차인 의리 대항력 취득한다는 것. 오케이, 여기 별 3개예요. 기억. 쉬운 판례니까 한 거예요. 자, 주민등록 관련은 다 판이죠. 다 대부분 판례예요. 1번부터 5번 별로 잘 안 나와요. 여기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할 거예요. 1번.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자, 2번.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권은 전속요건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중간에 주민등록 빼면 안 돼요. 중간에 이사 갈 일 없지만 절대 빼면 안 돼. 자,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기억. 대항력 취득한 후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잠시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뺐구나. 자, 가족과 함께 다 빼버렸죠. 그러면 대항력 상실. 하지만 니은 임차인이 가족 중 한 놈은 주민등록은 놔둔 채 주민등록은 잠시 뺐어. 괜찮아. 느껴졌죠? 가족 중 한 놈만 남겨두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3번이 별 3개죠. 여기 좀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행정청 주민센터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리한 때 발생한다. 도달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자, 4번 기억 어렵지 않으니까 할 게 안 중요하지만 내가 다가구 주택 201호에 새 들어갔습니다. 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합니다.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단독이니까 번지수만 신고하면 되고 호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되지 동호수 표시 없어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 내가 다세대 201호에 새 들어갔다면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따라서 호수별로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 201호 소유자가 다 별개예요. 공동주택. 따라서 나는 다세대 주택 새 들어간 나는 전입신고할 때 번지수 플러스 몇 동, 몇 호까지인지 정확히 전입신고해 줘야 돼요.
이해됐죠? 즉 다가구가 단독이고 다세대가 공동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다세대는 공동이니까 호수까지 전입신고해라. 하지만 다가구는 단독이죠. 그러니까 번지수만 전입신고하면 된다. 자, 5번. 임차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 주민등록이 주민센터에 의해 직권 말소됩니다. 자, 주민센터가 호구조사 나왔는데 이 집이 아무도 안 살아. 초인종을 며칠째 와서 눌렀는데. 그래서 짜가 세입자구나 생각하고 직권으로 내 주민을 세입자 주민을 직권으로 말소한 거예요. 내가 유럽 여행 갔다 한 달에 왔더니 말소된 상태야. 자, 임차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인 주민등록이 행정기관 주민센터에 직권 말소됐습니다. 동사무소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게 원칙. 자, 내 잘못 없지만 나 대항력 상실해버립니다. 자, 나는 화가 나서 주민센터 찾아갑니다. 나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말소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다시 박아! 욕하고 주민센터장 멱살 한번 잡고 욕하고 그래서 기억이에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 주민등록법에서 정해진 이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됐다면 소소로 가요. 이제는 나의 상실한 대항력은 소급해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말소된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재등록이 바뀌면 소급 유지되니까 피해받지 않아요. 결국 결론은 재등록을 박으면 상실되지 않은 효과를 줘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상실 안 된다고 좀 하지. 대신 세입자 보고 고생시켰죠? 재등록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직권 말소되면 원칙 알아야 돼요. 원칙도 나고 얘도 단어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요. 직권 말소되면 원칙. 내 잘못 없지만 대항력 상실한다. 하지만 내가 요거 한번 해주고 재등록이 됐다면 이제는 소급 유지된다. 이렇게 단어 잡고 하는 거예요. 단어 잡고 항상 문장은 길면 단어 잡아. 단어 잡아요. 행정기관 주민센터가 내 주민을 직권 말소했다. 원칙 상실. 하지만 내가 요거 한번 하고 재등록 박았다. 소급 유지. 결국 이 5줄짜리 긴 문장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외우느냐? 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 직권 말소, 상실. 하지만 이 절차 재등록 됐어? 괜찮아. 소급. 말소된 데 거슬러 처음부터 유지. 나는 피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다가구는 단독. 단독이니까 번지수만 신고해. 다세대는 공동. 공동이니까 번지수만 하면 안 돼. 몇 동? 몇 동까지인가 다 신고해라. 이게 암기장의 위력이에요. 그죠? 이 긴 문장이 그냥 짧게. 자, 이제 대항력 갑니다. 주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대항력. 대항력. 여기는 이제 어려운 판례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쉬운 판례만 할 거예요. 자, 대항력법.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대항력 내용.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왼쪽, 오른쪽.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 내용. 그 다음에 맨 밑에 저당권 장가에서 오른쪽. 이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건 설명이 들어가야 돼. 갑이 을한테 세 줘서 주택 임차인. 자, 1년쯤 살고 있는데 주인이 매매로 병한테 팔거나 또는 경매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낙찰받다 생각해요. 내가 1년쯤 살고 있는데 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가거나 주인이 딴 놈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새 소유자. 자, 만약 내가 인도 및 주민로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나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는 거.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남은 기간 쫓겨가지 않을 수 있다. 새 주인한테도 병한테도 나는 남은 기간 저 살 거예요. 들이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력권 인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게 이제 지금부터 볼 때 보면 판례예요. 법 조문하고 이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남은 기간 안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 거주 안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도 및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할 수 있다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안 쫓겨가는 거고, 두 번째, 내가 기간이 만료해서 이사 갈 때 내 피 같은 보증금 3억 이놈한테 받아나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지위를 새 소유자 병이 승계한다. 이 법조문이 뜨는 거예요. 1번 임차주택 양수인 즉 갑으로부터 사건이나 경매로 낙찰받은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을 입장에서 중간에 주인이 병으로 바뀌면 이제는 내 주인은 갑이 아니라 병이 되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임대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사 갈 때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한다. 이제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 따라. 그래서 2번, 3번 별 3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후 임대인 갑이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수인 병만 부담,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자, 이거 어디서 했어요? 전세권에서 했어요. 전세권. 자, 봐요. 전세 준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신소유자 병만 부담, 갑은 면해. 그거하고 똑같다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주택도 신소유자 양수인 병만 부담, 양도인 갑은 면해 똑같아요. 전세권하고. 자, 하지만 3번 이해가 있어요. 의리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설명부터 들어봐요. 3번 판례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자, 기간이 만료한 후. 그게 없네. 자, 기간이 만료한 후. 그 후 주택이 병으로 양도돼요. 첫 번째 줄. 기간 만료 후 주택이 병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갑의 임대인지가 병한테 넘어갈 텐데 이때 을이 병으로 임대인지가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의제기하면 돼요. 이때 임차인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이의제기 나오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이 임대차가 그 속에서 임차인은 벗어날 수가 있다. 즉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 더. 따라서 이의제기했다면 원래는 갑은 면하는데 면하지 못해요. 이의제기했으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양도인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원래는 소멸하잖아요.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얘만 부담 너는 면해. 그 얘기는 얘는 보증금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끼고 산다 하잖아. 매매할 때 전세 끼고 산다는 얘기는 전세금 3억 뺀 차액만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니까 전세금은 빼고 매매대금을 주는 거예요. 이 판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 줘야 되니까 전세금은 빼고 차액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의제기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갑이 줘야 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기간 종료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됩니다. 자, 임차인은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자, 이 단어가 떠요. 임차인이 이의제기했다. 그러면 갑에게서 병으로, 이 말이 숨어져 있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임대차 관계에서, 관계 구속에서 을은 벗어날 수가 있다. 즉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벗어난다 이게. 따라서 이의제기했다면 양도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이의제기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갑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원칙, 3번은 이의제기에 따른 예외예요. 3번이 더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는 2번이 나왔죠? 3번이 더 잘 나와요. 그럼 올해는 이제 3번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됐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고 어려워요. 자, 발생 시기.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 주민등록 갖춘 그 다음날 오전 0시예요. 항상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오전 0시. 자, 저당권자의 관계 갑니다. 저당권자의 관계.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권은 경매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선바였다면 선바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질문이에요. 용저죠? 용저는 선바. 선바는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조문이에요. 조문. 선바로서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선바를 전제한 법 조문이고 중요한 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여기네. 저구나. 이게 한 문제짜리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저용조. 1번 저당권, 그 다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번 저당권. 자, 2번이 경매치입니다. 경매로 날아갑니다. 자, 저용저예요. 나는 후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2번. 왕별이에요. 2번 왕별. 자, 1번 저당권, 용, 임, 2번 용, 저구나. 항상 2번이 경매로 날립니다. 봐요. 우리 시험에 사람이 5놈 나옵니다. 갑, 임대인, 을, 임차인 중심 잡고 그럼 임차인의 동그라미 빵 하고 을이 새 들어오기 전에 병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 들어왔다 이렇게 나오고 얘가 새 들어온 후
인도 주민등록 그다음 확정일자까지 박아요. 우선면 취득해요. 그다음 2순위 갑을 병정이 나오겠죠. 저, 용, 저구나. 자, 2번이 항상 경매 친다고 나와요. 대본 판례가 얘가 쳐요. 경매 쳐서 경매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5놈 나와요. 경락이는 이제 무로 나와요. 갑을 중지 잡고 임차인의 동그라미 사례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임차인 동그라미 선순위 병 후순위 정 저, 용, 저 사례 문제구나. 그러면 무가 낙찰받았다 경락받았다 무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5놈 나와. 이 사례 문제는. 갑을 병정 무 그러면 계산합니다. 나는 호빠니까 소멸 호빠니까 나는 들이댈 수는 없다. 그래서 중간에 이사가라 그 얘기예요. 자 질문 하나 더 나와요. 기억 이 경우 나는 들이댈 수 없으니까 경락받은 이놈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자, 내가 대항할 수 있을 때 승계하는 거고 내가 들이댈 수 없으면 이놈은 승계하지 않는 거야. 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왜? 나는 방 빼줘야 되니까. 얘는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문까지 다 나와요. 기억. 이 경우 경락이는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자, 봐요.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 무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들이대지 못하면 경락인은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항할 수 있을 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기 때문에 O 법칙 X 법칙이 작동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들이댈 수 없으니까 너는 갑의 지위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자, 배당은 순서대로 받아요. 배당은. 그래서 자 봐요. 낙찰대금에서 먼저 병한테 가고 그 다음 을 보증금 받고 그 다음 정순으로. 그 순서는 병, 을, 정. 그럼 어떻게 장난치겠어? 을이 병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는다. X. 정이 을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X야. 절대 하극상 일어나면 안 돼요. 배당은 순서대로. 밑에 놈이 우선한다. 그럼 무조건 X 지문이에요. 배당은 순서대로. 자, 마지막. 디귿. 만약 경매 끝나기 전에 선순위 1번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대. 자, 느껴봐. 내 선바가 어떤 사유로 날라갔대. 그러면 자 봐요. 선순위가 날라갔어. 그러면 나는 그동안 후바였는데 선순위가 어떤 사유로 소멸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선바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나는 선바가 됐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다면 선순위가 소멸했다고 나는 그동안 후바했는데 내 윗놈이 없어졌구나. 내가 이제 선바가 됐구나. 그게 결론이 바뀌어버려.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선바가 됐으니까 이제는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임차인 여기다 정답 좀 박아요. 그래서 후바니까 경락인 무한테 무조건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하면 무조건 X지문. 정답지문. 그래서 2번에 완별한 거예요. 자,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법조문이 하나 나와요. 경매 신청할 때,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할 때 꼭 주택 인도 안 해도 경매 시작해 줍니다. 민사집행법에 관한 특칙이 나와요.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이 이사 가야 되는데, 기한 끝나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주임법은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많은 권리를 줬지만 경매권은 안 줍니다. 경매권은 마지막 남아있는 임대인의 보루예요. 경매권까지 주택 임차인이 주면 국회는 폭파당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경매권이 없어요. 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일반 채권자와 같이 똑같이 판결문 받고 판결문 가지고 경매로 날리는 거예요. 자, 보증금 안 주니까 소송 걸어서 판결문 받아서 법원에 경매 신청합니다. 주택. 민사집행법은 매매임대차가 쌍무계약에서 경매 신청할 때는 자기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하라고요. 민사집행법. 그런데 주택 임차인에게도 그 조문을 작동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해요. 경매 신청할 때 원래 인도해야 돼요. 이 법조문이 없다면. 경매 신청할 때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하라고 하거든요. 민사집행법. 그런데 주택 임차인을 작동시키면 주택이 주인한테 넘어간 순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사라져버려.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특칙을 줘요. 임차인이 판결을 받아서 이 주택 경매 신청할 때 지 반대 채무인 주택 인도에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그 주택 인도라는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경매 신청할 때 반대급부인 보증금 주고 목적물 인도하고 이게 동시행이잖아요. 꼭 반대급부인 주택 인도 안 해도 경매 시작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어렵게 경매 신청할 때 임차인은 지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강제 집행 시작 요건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해 드릴게요. 그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장난도 치고 1번이 별 3개예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 신청할 때 자 얘기를 외우는 거예요.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이고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면 X 지문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장난 잘 치니까 그대로 외워요.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인도 주인한테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해 준다. 자 하나 더 법조문. 자 주택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낙찰이 됐죠. 그러면 을은 이 경매 대가에서 집 보증금 3억을 땡겨야겠죠. 그때는 경락인한테 주택 키 넘겨주고 와야 돼요. 그 조문이에요. 자, 임차인이 경매가 다 끝나서 이 경매 매각 대금에서 집 보증금 3억을 배당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으려면 이제는 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에게 키 넘겨주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법원은 보증금 배당해 줍니다. 처음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 안 해줘도 돼. 하지만 경매 다 끝나서 집 보증금 배당받으려면 인도해. 1번이 훨씬 잘 나와요. 자, 보증금 우선 변제 1번. 자, 그러면 보증금 경매에서 나옵니다. 경매 매각대금에서 지 보증금을 땡기려면 A가 낙찰받았다. 항상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은 일단 우선 변제 요건을 갖춰야겠죠. 이 요건이 바로 대항 요건 플러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박아야 돼요. 확정일자까지 박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금 취득합니다.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에 계약서에 확정일자 박아라. 주민센터에서 도장 박아줍니다.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 취득. 자 그러면 대항 요건과 동네 1번 별 3개 확정일자를 박은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날아가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제끼고 지보증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2번 우선 변제권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냐 그 시기 대항요건 확정일자 모두 갖춘 때겠죠. 모두 갖춘 때예요. 자 기억력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4번 기억이에요. 4번에 별 3개 기억에 별 3개. 4번 왕별합니다. 4번 왕별. 4번을 하기 전에 3번도 봐야 돼요. 자, 주택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경매 환가대금에서 집 보증금을 우선 땡기려면 반드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배당 요구 종기 날짜 전에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기다리면 안 돼요. 반드시 법원 가서 서면 써야 돼요.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해야 배당해 줍니다. 자, 4번. 이게 잘 나옵니다. 임대차 매각세 들어갈 때 주택과 대지가 주인 소유입니다. 자, 나는 대항력도 갖췄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박았죠. 자, 이 경우 토지가 경매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토지, 대지만 경매로 날아가도 이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 줍니다. 기억. 설사 처음에는 같았지만 두 번째 줄 토지가 딴 놈한테 팔려서 주택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상관없어요. 처음에만 같으면 중간에 달라져도 여전히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예요. 됐죠? 대지 매각대금 나오면 무조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로 끝납니다. 다음 페이지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자, 이게 바로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괄호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 6,500이 아니라 5,500이에요.
확인하신 분 계시죠? 중개사법에서 했을 테니까. 5,500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 1억 6,500 이하 전세일 것. 그 다음에 6,500이 아니라 5,500. 5,500. 자, 오타예요, 오타. 자, 1번 갑니다. 경매, 신청, 등기 받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췄다면 경매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서울기준 5,500만큼은 선순위 담보물권자 제끼고 가장 먼저 챙겨줍니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이딴 말이 나와요. 자, 기억이 중요하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만 필요하지 확정일자 박을 필요까지는 없다. 기억 1번 기억 왕별이에요. 1번 기억 왕별. 그래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뭐예요? 대항 요건이에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 요건 아닙니다. 이거 기초면서 아주 잘 나와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오늘 기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도 아주 잘 나와요. 여기도. 자, 다 별 없는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어려운 판례들은 다음 주에. 오늘 한 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다 노란색만 하고 있어 지금. 자, 등기 명령은 다 노란색입니다. 1번. 임대차 종료 후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나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방패면 안 되니까. 자, 이럴 때 세입자를 위해 나온 제도가 등기 명령 제도예요. 자, 이 사람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등기 명령 신청 시점 종료 후에요. 거기 동그라미 여기를 장난쳐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은 못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걸 임대차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X 종료 후. 자, 그러면 등기 명령 신청하면 법원이 임차권 등기 박아줍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동안 취득 안 했다면 등기 박은 이 시점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2번 기억 왕별. 자, 이미 갖춰놨다. 그런데 등기 박은 후 임차인이 이사 갑니다. 대항력권 상실했죠? 괜찮아요. 등기 박은 후에는 주민등록 빼도 되고 이사 가도 돼요. 따라서 대항력권 상실한 경우라도 이미 취득해 놓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박은 효과예요. 이사 가도 돼요. 자, 오른쪽 비용만큼은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자, 주인이 잘못해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 부담이지. 그래서 등기 관련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왕별.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이놈 정답 지문.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박힌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경매로 날아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자, 봐요. 의리 보증을 못 받아서 등기 받고 이사 갔죠. 집이 비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1억 6,500 이하 소액 임차인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경매로 날아갑니다. 병이 현재 살고 있는 병이 5,500이라도 서울기준 땡기고 싶을 텐데 못 땡겨요. 의리 땡깁니다. 의리. 그래서 이사간 등기 박고는 의리 땡기는 거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가 박힌 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받고 간 쟤한테 5,500 챙겨주는 거지 이 사람한테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중개사 업무하실 때 혹시나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박혀 있다. 공실된 이 주택을 중개하게 됐다. 그럼 반드시 이 사실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혹시 경매로 날아가도 한 푼도 못 챙깁니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고지해줘야 돼요.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 멱살 잡힙니다. 멱살만 잡혀요?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실무에서도 필요해요.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와요. 자, 5번 했죠.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어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지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안 주고 있는 보증금부터 줘야 돼요. 그 주인은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보증금 못 줬죠. 죄송해요. 보증금 드릴 테니 말소 좀 해주세요.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보증금도 주세요. 오케이. 자, 6번에 2번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 시 증액 제한이 있죠. 5% 초과 못합니다. 1년 안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5% 1년 제한에 걸린다는 거. 5% 한꺼번에 20분의 1로 나오죠. 20분의 1 초과
증액할 때 증액시 제한이 별 3개예요. 그래서 5% 한꺼번에 초과 증액 못합니다. 1년 뒤에 해야 됩니다.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오늘 한 주임법 내용 봐봐요. 주임법이 연락에 많아. 1장, 2장, 3장 반이죠. 기본소득 추리고 추렸어도 이 정도나 많아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두 문제가 그동안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것만큼 하시란 얘기예요. 다음 주에 할 것은 이게 벅차면 버려버려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중요한 판례는 몇 개 하겠지만 살짝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것만큼은 주임법에서 하시고 여기서 실수하지 않겠다. 그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다음 주에는 오늘 하지 않은 대본 판례 몇 개 할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오후 특강은 계약법. 특별법은 다음 주.